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차선책으로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 운영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장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달에는 2차 전지에 쏠린 수급이 반도체와 빅테크주에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의 유가까지 오르며 최근 밥상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2%대로 접어든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 국내 식품업체들도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가게 운영은 힘들고 영업을 접기도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이 위탁 운영을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가게를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던 위탁 운영이 한 카페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체계를 갖추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분쟁 여지가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이 다 관둬서 운영이 힘듭니다. 대신 운영해 주실 분 구합니다. 한 소상공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대신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찾는 게시물이 눈에 띕니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지난달부터 위탁 운영을 원하는 점주나 소상공인들의 신청 이후 평균 매출, 수익 분배 계획 등을 받아 게시물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해당 게시물에 적힌 메일 주소로 자신의 프로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과 위탁 운영을 원하는 점주들을 이어주기 위해 시작한 서비스인데 2달 만에 약 50개의 게시물이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인력 관리의 어려움, 운영 능력 미흡 등이 위탁 운영을 신청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매장이라 매출이 나오면 그에 맞춰 재료도 준비해야 돼 업무가 상당히 많다며 매장 인력 관리가 힘들기도 해 위탁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 5년 내 생존율은 22.8%에 불과합니다. 자영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도 지속하기에도 힘든 점주들이 대안으로 위탁 운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부담을 하고 누가 부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정산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꼭 써져 있어야 이제 추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한편 해당 카페에서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올릴 수 있는 제가 사장님 대신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8월 주식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2차 전지주에 쏠려 있습니다. 7월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지며 2차 전지주의 독주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소외주로 온기가 확산될까요? 8월 증시 전망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월 첫 거래일 코스피가 장중 2660선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증권가는 8월 증시가 박스권 장세 속 종목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8월 코스피 예상 범위는 2440선에서 2750선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입니다. 7월 시장을 뜨겁게 달군 2차 전지주의 독주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증권가는 2차 전지주의 단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지만 주도주의 위상은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국 8월 증시 역시 소외주로의 온기 확산보다는 주도주 압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수급 분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를, 개인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를 떠난 외국인이 눈독을 들인 업종은 반도체주입니다. 증권가 역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 예상치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낮다는 겁니다. 당장은 두 기업 모두 악화된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통해 반도체 재고 소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I를 위한 HBM 개발을 통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긴축 사이클 종료에 따른 기대감에 빅테크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그동안 소외됐던 정보기술 관련주들도 주가가 간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와 함께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 7월 기간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울투자증권은 8월 네이버의 매수를 권고하며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기차의 수혜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 타이어주도 상승 행렬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국내 타이어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정 기자입니다. 국내 타이어 기업들의 쾌속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가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넥센타이어도 선방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한 달 사이 주가가 20% 넘게 뛰었고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전용 타이어 판매 증가가 실적 향상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전기차는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탑재해 일반 차량보다 무게가 무겁고 급출발과 급정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용 타이어의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도 타이어주들의 몸값을 높여잡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목표가를 5만 5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다른 타이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낮아진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타이어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밥상 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최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인상, 여기에 엘니뇨 같은 기후변화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까지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최근 농산물 값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아직 태풍 등 아직 물가를 위협한 요인들이 많이 남았죠. 네, 맞습니다. 마트에 가봤는데 할인을 해도 일부 품목은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네. 우선 오늘 기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소매가 기준 적상추와 시금치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비쌌고요. 오이는 43.2%, 애호박 77%, 깻잎 30% 뛰었습니다. 폭우가 심했던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8월 폭염, 9월 태풍 등 남아있는 기상악재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처럼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 빈도가 잦고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9월 추석까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도 불안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소매 가격은 러시아가 협정 중단을 선언한 지난 17일보다 16% 올랐고 옥수수는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참여 중단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까지 연일 공격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이 흔들린 영향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흑해 곡물 협정 파기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루마니아 접경지인 다뉴브강 항구 마을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곡물 가격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입 곡물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빵, 과자, 음료수 가격도 따라 오르게 하는데요. 우선 정부는 국내 제분 사료업계가 원료 6개월분을 이미 확보해뒀기 때문에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곡물 가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물가 상승도 불가피해서 최악 상황 넘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주 원인인데 국제 유가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세입니다. 예.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달 14% 가까이 상승해서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했습니다. 5주 연속 오름세이기도 합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런 국제 유가 상승세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영향이 큽니다. 현재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한 기존 감산 조치 이외에도 하루당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8월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혀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나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값과 경유 값도 상승세입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을 보니 리터당 1,599.3원, 경유는 1,411.8원으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국제 유가는 오펙 감산 효과와 경기 연착륙 기대감, 이상 기후 등 지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대로 잡혀가도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통계청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일단 작년 7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기저효과 때문에 내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5%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에는 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도 현재 2%대 접어든 물가 상승률이 연말께 다시 3%대로 뛸 거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와 고온 등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쌓인 적자만큼 올려야 할 공공요금 인상도 남아있는 등 인플레이션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물가에 대해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모이는 만큼 국내 식품업체들도 세계 잼버리를 적극 지원하며 K푸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식품업체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세계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청소년 대상 국제 행사로 올해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천 명이 참여합니다. 오늘부터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영지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의 식음료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로는 아워홈이 나섰습니다. 아워홈은 대회 기간 중 급식과 식재료를 공급하고 매점 및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세계 청소년들의 맞춤 식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K푸드 메뉴를 다수 편성해 K푸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림은 오는 8일 저녁 열리는 대규모 야외 만찬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빅디너에 닭고기를 공급하며 세계 청소년들에게 K치킨의 맛을 알릴 예정입니다.
잼버리 빅디너는 4만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요리법으로 자신만의 닭고기를 만들어 야영장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는 행사로 하림은 닭고기와 즉석밥, 면류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오뚜기는 진라면과 뿌셔뿌셔 총 10만 개를 행사에 공급하고 CJ제일제당은 햇반 10만 개를 후원합니다. GS25는 초대형 텐트 6동을 설치해 매장을 운영하는데 전체 상품의 10% 이상을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세계 잼버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건 지난 1991년 고성 세계 잼버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62주년 창립 기념식을 갖고 중소기업 전문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도 대두됐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을지로 본점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기업은행은 총자산 50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뱅크론이라는 신조어처럼 은행의 공든 탑도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 속 우선 김 행장은 출범 취지를 되새겨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IBK캐피탈, 연금보험, 저축은행 등 자회사의 시너지를 높여 중기지원 원스톱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 김 행장의 청사진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을 두고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뒤처지는 경우에는 바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 성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하반기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 채널을 전진 배치하고 AI 빅데이터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거라면 모든 부문을 면밀히 추진하겠다는 게 김 행장의 계획입니다. 금융권 화두인 상생금융 확대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의 취급 비중을 확대함은 물론 비대면 서민금융 상품의 활용도도 제고하여 대외기관과 연계한 상생금융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중기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책도 마련해 글로벌 ESG 리딩뱅크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동부산하권을 세계적인 치유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박민홍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라북도 동부산하권. 정정한 생태자연과 유서 깊은 역사 문화자원은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전라북도가 동부산하권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에코힐링 1번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28개 사업에 1조 1,3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강점 있는 분야를 우리가 선점하고 먼저 치고 나가자. 그 부분이 문화 관광 분야다. 특히 우리 동부 산악권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할 것인가 저희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산악자전거와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등 시군별 장점을 살린 관광 거점을 조성합니다. 이 같은 친환경 관광 명소를 걷기와 자전거길 방식으로 연결한 장기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장과 숙박시설도 곳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자산 연결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진안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에는 각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유서 깊은 전통 문화가 많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현재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정주 인구는 27만 명,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 인구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간직한 전북의 동부산악권이 국내외 치유관광 중심으로 거듭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 경남 사천시가 항공기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항공 MRO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이 항공 MRO 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이 분야를 선점했던 사천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등 사천 지역 항공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항공기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항공 MRO 산업에 대한 육성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이 산업 분야에서 사천과 경쟁 구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MRO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이 공사로 분류되는 만큼 민간 영역인 MRO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MRO 산업 전체가 커지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법률적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국내 MRO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를 유일한 사업자로 지정했고, 카이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캠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예산 1,759억 원을 들여 항공 MRO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 추진으로 사천과 인천으로 항공 MRO 산업이 양분되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규모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아마 양쪽에 다 이렇게 MRO 사업 단절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국내 MRO 산업 육성을 위해선 사천과 인천 양 지역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공생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7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3만 5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차종별로 포터가 8,670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그랜저, 아반떼, 캐스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55조 원을 넘으면서 분기별 거래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 선언 이후 외부 활동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치솟는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더 싸게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체들의 자율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 금액이 22조 8,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과열 현상이 2차 전지주 전반으로 확산되며 공매도 규모도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까지 상향돼 있는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5도,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제주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는 중부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27도, 인천 26도, 대전 25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25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에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5도, 부산 26도, 제주는 27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 3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